$25,000 전기차, 작고 저렴한 테슬라 모델 2 개발된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의 개발을 마치고 차세대 소형 전기차 모델 2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기차는 기존 모델 3과 모델 Y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컴팩트 모델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전기차는 테슬라의 다른 모든 모델의 생산량을 합친 수치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델 2는 텍사스 또는 베를린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차량 프레임의 새로운 대규모 주조 공정을 사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망이다. 또한 배터리는 중국 BYD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지만 안정성과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델 2는 아직 성능이나 가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25,000부터 $30,00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꿈틀대는 캐나다 수소시장. 연료전지 발전 인프라 수요 폭증. 캐나다 정부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수소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92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커졌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발전 설비나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캐나다 정부가 승인 검토하거나 승인이 완료된 에너지 프로젝트 수는 총 305개로 약 4,49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이미 착공돼 건설 진행 중인 사업 수는 97개로 1,390억 캐나다 달러다. 이 중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168개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며 수소 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수소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원과 자연환경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의 수소 부문 국제협력은 진행형이다. 캐나다 수소협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수소 수출 공급망 협업을 맺은 바 있으며 발라드는 두산 퓨어셀과 협력해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중이다. 수소 생산 프로젝트로는 에드먼튼 수소 에너지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저탄소 수소 생산 네트워크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일 1,500톤 수소 생산 규모다. 사업비는 약 13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된다. 엘버타 산업단지의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엘버타 포트 서스케처원 부근으로 1년에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규모다. 현재는 연방과 주정부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 및 재정 프레임워크를 수립 중이며 2024년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결정된 후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 트럭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분류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대기 중이다. 사업비는 약 8억 캐나다 달러로 전기자동차 기업인 니콜라와 건설 부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쉘 정유화학 공장의 대규모 탄소 포집 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내년 중 투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 연료 공급, 이산화탄소 저장 허브 구축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애플, 아이폰 15 프로 더 차별화. 등급 나누기 강화한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 15의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가 표준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독점 기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T 매체 맥루머스는 아이폰 15 프로와 관련된 소문들을 종합해 최근 보도했다. 지난 9월 애플 전문 분석가 거민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판매 호조로 애플이 내년 아이폰 15 프로 모델과 표준 아이폰 15 모델과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만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능은 최소 5가지다.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TSMC의 차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된 A17 바이오닉 칩이 장착돼 성능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해당 매체는 2023년이 2년 연속으로 새 아이폰 프로 모델에만 최신 칩이 탑재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최신 A16 칩을 탑재하고 일반 모델에는 구형 A15 칩을 지원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지난 16일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초당 20GB 수준의 USB 3.2나 40GB 수준인 썬더볼트 3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아이폰 15와 15 플러스는 USB 2.0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출시된 10.9인치 아이패드나 라이트닝 커넥터 방식과 같은 속도다. 애플은 아이폰 15부터 기존의 라이트닝 커넥터를 버리고 USB-C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8GB 램이 장착되며 표준 모델에는 기존과 동일한 6GB 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램을 추가하면 사파리 같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게 해 앱을 다시 열 때 좀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다. 거밍치는 최근 애플이 내년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음량과 전원 버튼을 기존 물리적 버튼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맥의 트랙패드, 과거 아이폰 7 시리즈에 적용됐던 버튼 방식으로 홈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살짝 터치만 해도 탭틱 엔진으로 마치 버튼이 눌린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던 버튼이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사용하면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방수에 더 강해 내구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를 위해 추가로 탭틱 엔진을 2개 더 탑재해 버튼을 터치만 해도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포스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작년 7월 최대 6배쯤 확대를 지원하는 장만경 망원 렌즈가 내년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애플이 장만경 렌즈를 탑재하면 현재 아이폰 14 프로의 3배 광학줌 기능에서 최소 5에서 10배의 광학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 마크 검언 기자는 아이폰 프로 모델과 아이폰 프로 맥스의 차별화로 인해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이름을 아이폰 15 울트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프로 모델을 강화하는 전략은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맥루머스는 평했다. 구글 픽셀워치 미국 출시. 손목 위에서 수면 패턴 영향 확인하는 시대, 수면 위생 돕겠다. 오후 4시 이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당신의 수면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지 손목 위에서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측정된 데이터를 보고 숙면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인 수면 위생을 지키도록 도울 예정이다. 코너 헤네간 구글 선임 연구 과학자는 11월 5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상적인 수면 패턴은 단 한 가지 변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수면은 식단과 같아서 채소, 과일,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 밸런스를 찾는 것처럼 수면 패턴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웨어러블 기기인 픽셀 워치를 통해 수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용자 스스로 수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지난해 21억 달러를 투자 음성 AI 알렉사 놓고 점점 커지는 아마존의 딜레마. 왜? 음성 AI 비서의 대명사로 불리는 알렉사를 둘러싸고 아마존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을 보면 아마존 내부에서 알렉사는 애매모호한 존재가 된 것을 넘어 심하게 표현하면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아마존이 AI 음성 비서 알렉사를 내놨을 당시만 해도 미래의 컴퓨터라는 찬사들이 쏟아졌다. 아마존은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고 외부 하드웨어 업체들과도 협력하며 알렉사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슈퍼볼 광고에까지 알렉사를 투입했다. 대단히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이었음을 감안하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지난 알렉사는 아직까지 아마존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수익 측면에서 알렉사와 관련 하드웨어는 여전히 큰 적자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알렉사, 아마존 에코 스피커,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포진된 아마존 월드와이드 디지털 부서는 30억 달러 이상 손실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월드와이드 디지털 부문에서 가장 큰 손실은 알렉사와 관련 하드웨어들과 관련돼 있다면서 손실 규모는 아마존 모든 부서들 중에서 가장 크다.
새로 시작한 오프라인 매장과 그로셔리 비즈니스 2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아마존은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드웨어 사업에 공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마존 알렉사와 하드웨어 팀은 아마존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원의 주요 대상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다른 미디어 보도들 및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알렉사 사업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마존 하드웨어 팀 전현직 직원 1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알렉사 사업 부문에 대해 위기라고 바라봤다. 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나중에 추가 구매로 수익을 만회하려는 아마존 특유 비즈니스 모델이 알렉사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마존은 알렉사를 탑재한 기기들에 대해 기존 하드웨어 회사들과 달리 보다 많은 제품을 팔기보다는 쇼핑 사용자들이 알렉사 기기들을 통해 보다 많이 구매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 알렉사와 관련 하드웨어 부분은 돈 먹는 하마였다. 뉴욕타임스는 2018년 아마존 알렉사와 알렉사 하드웨어 사업이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 음성 AI 비서 시장 점유율에서도 아마존은 구글과 애플에 밀리는 상황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8,150만 명을 확보했고 애플 시리가 7,760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알렉사는 7,150만 명으로 3위에 랭크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아마존 하드웨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 하드웨어 팀은 무선 헤드셋 업데이트 버전과 새로운 증강현실 기기 개발을 계획했지만 비용 절감 행보 속에 이들 프로젝트 중 얼마나 생존할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존은 오랫동안 저렴한 하드웨어를 파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지금은 $1,000 가정용 로봇인 아스토로에 보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알렉사에 대해 아마존의 림프 부사장은 예전처럼 여전히 열성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렉사를 중심으로 한 아마존 하드웨어 전략은 시행착오 속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나 구글과는 다른 DNA를 가진 아마존 하드웨어 전략의 행후 행보가 주목된다.